예, 감사합니다. 저는 백지인이고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공동저자로 계시는 공동저자이신 김재균 교수님 지도를 받아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나서는 애트리 TDX단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TDX 개발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부수장이 박한구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애트리에서 나와서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로 가서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로 한 33년간 근무하고 5년 전에 은퇴를 하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박사과정, 석사과정에 있을 때 김재균 교수님 랩에서 교환기 개발을 석사과정 학생들로 하여금 교환기 개발을 시켰는데 5년간에 5번의 교환기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 그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여러분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이런 발표 기회를 제공해 주신 오시아 또 KR50 멤버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료를 보관해 주시겠다는 우리 넥슨 컴퓨터 박물관 관계자분들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타이머 여기 있으니까 봉사하세요? 네. 발표 내용은 순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빨간 하이라이트가 저희 것들이 한 5번의 교환기 개발에 대한 특징을 서머리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부터 한 45년 전 이야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리뷰를 하는 내용으로 2번 또 저희들 내용 중에는 회선교환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회선교환에 대해서 전자교환 기술 개요로 좀 설명드리고 본론은 4번 5번의 그 교환기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드리고 결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9년부터 84년까지 총 5번 5년 동안에 매 1년마다 석사과정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1년마다 사람들이 바뀌고 1년마다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번을 했는데 그 5번을 제가 이제 회상해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봤더니 두 가지로 새로운 도전 두 가지라고 대표적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석사과정 학위과정에 써야 되는 시스템적인 그 도전이 있었고요. 하나는 연구 주제가 최첨단인 디지털 교환기를 개발하는 이런 두 가지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석사 학위 과정에는 공동연구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합 시스템을 만드는데 4명 내지 5명 대학생들이 다 참여하고 그 각 학생들이 자기의 논문 주제를 그 안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개인 연구도 하고 협동해서 한 시스템을 1년 안에 다 동작시켜서 졸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아주 생소했던 것입니다. 김재균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보자. 산업인류한테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5번을 이렇게 진행했고 교환기는 전자교환기는 우리는 정보통신 강국 어린 이야기가 있기도 했지만 그거는 한참 후의 이야기고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아까 앞서 발표하신 것처럼 전혀 교환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완전히 맨땅에 해당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통신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는 전전장기 교환기 기술 개발에 엄청난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해서 우리로서는 모르는 주제를 특히 20살 남짓된 그 학생들이 그 주제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도전했던 그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현황을 한 4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었지만 그걸 포함해서 한 15년간 우리나라의 교환기 개발의 히스토리를 잠깐 보고요. 대학원 교육 분야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 1980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신산업은 어땠는지, 컴퓨터 장비 분야는 어땠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 틀 속에서 제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전화교환기 분야, 패킷교환기, 랜 장비 교환기,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했던 것들을 시간표의 틀에 맞춰서 작성해 봤습니다. 전화교환기 보면 앞에 두 번의 사설교환기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내용이 사실은 그 이후에 사설교환기가 이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각 업체에서도 각 회사의 사설교환기가 생산돼서 보급되었고 애트리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캐트리죠. 캐트리와 캐트리, 애트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거기서 국설교환기를 이어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TDX도 결국은 이것의 노트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10년간 한 후에 본격적으로 86년도에 상용화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을 두 개를 제가 짚어봤습니다. 하나는 1976년도에 정책을 수립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당시에 전화 적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교환기를 빨리 개발해야 된다. 그런데 국설 교환기 개발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말고 이걸 계속 개발을 하자. 그러나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반전자식 아날로그 교환기를 수입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에 이제 N10CN이라든지 AXTN, ATN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넘버원 A, ESS 이런 것들이 수입되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애트리에서는 국설 교환기를 개발했고요. 이러다가 이제 시험기 1, 시험기 2까지 이렇게 성공을 되는 걸 보니까 정부가 이때 와서 빨리 상용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때부터 과감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 결정을 여기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 3호기 시험 3차 시험기 개발하고 이제 TDX1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TDX1A라고 해서 이제 상용 제품으로 나가고 이것을 해서 TDX1, 1B, 그 다음에 TDX10 이렇게 나갔습니다. 패킷 교환기 쪽은 1982년도에 데이콤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외제 패킷 교환기를 수입해서 1984년도에 PSDN 이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여기에 우리나라 인터넷 효시라고 할 수 있는 SDN 개통이 있었습니다. 패킷 교환기의 상용화는 국산 상용화는 여기는 안 나오고 1992년도에 한스콤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나와서 납품이 됐습니다. 랜 장비 쪽을 보면은 이때는 랜 표준화가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표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애트리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캐트리죠. 거기서 K랜이라는 캐트리랜이라는 이름으로 2년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랜 장비의 국산화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카이스트에서 한 요게 5번의 교환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랜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그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했던 것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카이스트에서 했던 여러 가지 도전이 시간적으로 늦지 않고 상당히 선진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80년 당시에 대학원 교육 부문을 보면요, 여기 73년도부터 한 10년간을 석박사 재학생 수를 도표를 봤습니다. 보면은 이 당시에 재학생 수입니다. 10,000명이고 이때는 60,000명 6배로 증가합니다. 이때부터 기울기가 가파르진데 이게 베이비 붐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80년만 찍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80년 찍어보면은 재학생 수는 30,000명이고 졸업생 수는 3,300명입니다. 졸업생 수는 석사 졸업생 3,300명입니다. 그런데 공학계만 제안을 해서 보면은 680명 정도 봅니다. 여기에는 전자공학과, 기계과, 화공과 모든 분야 합쳐서 1년에 680명이 졸업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대학생 졸업사와 비하면 약 20분의 1입니다. 즉, 한 690명밖에 없는 사람들이 1년에 석사들이 졸업했는데, 그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공학계 석사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자산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정에 통신 쪽 분야로 본다면 아마도 100명도 안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들은 1년에 3명, 4명 내지 5명을 매년 교환기 개발에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산업 분야를 1980년 이야기해보면 전화적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9년도에 전화적체가 60만 원입니다. 해마다 20만 또는 40만을 증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신청을 하면은 최소한 1년 반을 기다려야 전화번호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작다 보니 가격이 올라갑니다. 매매가 가능했던 게 소위 그 백색 전화입니다. 백색 장부에 있는 전화는 매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전화는 그래서 260만 원까지 오릅니다. 그 당시에 서울 집값이 2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우리나라 디지털 전전자 교환기 국산기 개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절실했다 하는 것을 그 상황입니다. 컴퓨터 장비 분야를 보면요,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확산되는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80년 이전 버전, 80년 이후 버전을 제가 리스트해 봤습니다. 빨간 것이 저희가 사용했던 겁니다. G80, G80, 8비트짜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썼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386이다, 팬텀이다 주로 나옵니다. 저희가 썼던 것은 CPM 모니터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MS-DOS라든지 윈도우가 1.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크로 컴퓨터에 OS가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작업했고요. 최근에 이거 정리하면서 알았는데 G80은 76년도에 론치돼 가지고 2024년도에 끝납니다. 45년간 이상의 장수를 한 칩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 들어가기 전에 교환기에 관한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동 교환기는 기계식, 반전자식, 전자식 이런 식으로 진화됐습니다.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를 교환해주면은 이쪽이고요. PCM-된 디지털 신호를 교환하는 것이 이쪽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있는 PAM 방식, PAWM 방식은 이제 중간 과정인데 제어를 SPC로 제어한 것을 우리는 이제 전전자식 교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전전자식 교환기 보면은 TDX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엔텐시안 넘버1에 있는 다 이쪽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다 기계식으로 스트로전화 EMD로 쭉 왔다가 아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것이 수입됐다가 우리가 개발한 것이 이쪽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원리가 이렇게 PCM으로 들어온 것을 다중화하고 그 다중화된 데서 TSI라는 장치, Time Slot Interchange라는 장치가 이 샘플들 타임 슬롯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환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기본적으로 타임 스위치로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이 들어오는 샘플 단위로 순차적으로 적고 읽어낼 때 원하는 위치 타임에 읽어냅니다. 이 경우는 두 번째 들어온 샘플이 저장됐다가 네 번째 샘플이 읽혀 나가면서 이번 신호가 나가는 이런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회선 교환할 때 항상 이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연구한 5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인데 음성 전화 교환기냐, 데이터 교환기냐, 그 다음에 그 교환 원리가 회선 교환이냐, 패킷 교환이냐, 랜으로 했느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보니까 제일 처음 개발한 교환기가 PCM 전화 교환기입니다. 사설 교환기. 두 번째 교환기는 전화와 데이터를 같이 하는 경용 교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회선 교환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교환기는 전화는 없애고 순수 데이터 교환인데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을 섞어 한 하이브리드 교환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번째 교환기는 완전 패킷 교환기로 만들어 봤고, 다섯 번째는 랜의 형태로 교환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마이크로 컴퓨터끼리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를 빠른 속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PCM PBX는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습니다. 위에는 통화로그, 아래는 제어부. 제어부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G80을 썼고요. 여기에는 전부 어셈블리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고, 이 빨간 줄은 다 디지털 신호입니다. 그것을 할 때는 코덱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24개 모아서 하이웨이가 됩니다. 하이웨이는 4개가 있어서 총 96 채널입니다. 하이웨이끼리의 스위칭은 여기서 매트릭스에서 스페이스 스위치를 했습니다. 이 코덱은 기능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D 컨버전, DA 컨버전 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타임 슬롯을 지정해 주면은 내가 24개를 다중화하는 기능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콜마다 내가 타임 슬롯을 바꿔주면 수가 있기 때문에 타임 스위치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는 타임 스위치, 스페이스 스위치, 다시 돌아갈 때 타임 스위치, 3단 스위치가 됩니다. 이것을 개발할 때에 논문 주제가 5명이 투입돼가지고 이 회로를 만드는 부분, 네트워크 만드는 부분, 콜 프로세싱 하는 부분, 여기에 교환수로 하는 부분, 또 톨러런트, 폴스 톨러런트하고 장애금주 복구하는 것들을 연구 논문 주제로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 데이터 교환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것도 음성 PCM하고 하이웨이에서 같이 섞여서 교환이 됩니다.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에 있는 DC 장비를 만들어야 되고, 교환 측에서는 DLIC 인터페이스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네, 그렇게 서킷 스위칭으로 데이터 교환을 했다. 4명이 투입돼서 만들었다. 사진을 보면은 이 교환기를 만든 거고, 이 제어부, 여기는 이제 라인 인터페이스, 데이터 라인 인터페이스, 서브스크라이버 라인 인터페이스, 트렁크 라인 인터페이스, 그다음 파워 서플라이. 이게 데이터 터미널이고 DC가 옆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보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저희들이 석사과정 학생들이 래핑을 했거나 PCB를 뜯거나 납땜을 했거나 해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데이터입니다. 이제는 데이터만 하는 건데 노드를 3개를 만들고 주황색은 패킷입니다. 이쪽에서 노드끼리 안에서 내부 스위치는 서킷 회선 교환을 했고요. 노드를 넘어갈 때는 패킷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25 또는 X3, PAD 등등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이 패킷을 하다 보니까 한 노드에 이렇게 CPU를 2개를 쓰게 되고, 그러면 이 사이에 CPU끼리 통신을 위해서는 인터링킹 서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노드 1, 노드 2, 노드 3 여기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 보드를 사진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인터링킹 보드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네 번째는 완전 패킷입니다. 그래서 전부 서킷 스위칭을 갖고 완전 패킷을 하고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X25라든지 X3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딩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라우팅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 렉에 노드 1, 노드 2, 노드 3. 작년 그전보다는 약간 더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은 사실 자료를 학생들이 남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밖에 학위 논문에 나온 자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PC가 나오기 시작했고, PC들이 여러 개 소규모 회사에서 소위 그 사무자동화 차원에서 PC들까지 통신할 수 없을까? 이때는 램 표준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값싸게 PC끼리 한번 연결해보자 해서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깔고 거기에 PC들이 주름주름 달려서 통신을 하게 하자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는 통신망 제어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역할을 하는 NPM 컴퓨터를 놓고 슬래브에 있는 CPM 컴퓨터를 이렇게 쭉 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신을 하면서 파일 전송, 또 마스터 컴퓨터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프린터를 공유하는 거, 또 여기에 연결된 팩스 컴퓨터가 미니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으로 연결해서 PC에서 원격 접속하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합시키는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 컨트롤러는 싱글보드 컴퓨터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NPM 컴퓨터고 여기 이제 싱글보드 컴퓨터 넣어서 네트워크 컨트롤하는 거 있고 여기 케이블이 2개 나왔는데 이 하나가 이제 PC들끼리 연결하는 거고 하나는 덱스 컴퓨터 연결하는 RS232C 여기는 RS42A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CPM 컴퓨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덱스 컴퓨터인데 이거는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사진을 보는 겁니다. 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달리니까 이제 좀 건너뛰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사과정 총 21명이 참여했고 배출됐습니다.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한 도전이고 힘들었습니다. 이 힘든 것이 왜 그러냐 하니까 3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석사과정 학생들이 대학 갓 졸업하고 이제 와가지고 공부만 좀 하다가 하니까 이 프로젝트를 처음 해보니까 너무 자질이 부족했던 게 첫 번째 난관이었고 두 번째는 미션이 첨단 교환기를 만들어라 하니까 그 미션이 굉장히 학생한테는 고난이 됐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뭐냐니까 1년 안에 다 끝내라. 그러니까 시작한 지 다 작동시켜서 성공하고 학위 논문 쓰고 등등 다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앞에 선배님들 고생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죽었다 살았습니다.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탁월한 톰 행크스라는 리더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저희들끼리 하니까 팀워크 훈련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제들이 튀어나왔을 때 그걸 저희들끼리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는 짓이 없는 짓이 온갖 창의력과 확실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다 동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희열이라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체험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다 성장을 하고 자신감을 갖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위 과정에 논문도 써야 되고 시스템도 종합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것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선 산업체라든지 연구소의 정보를 입수가 잘 안 돼가지고 없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일을 했고요. 시스템 개발 환경이 대학원 랩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종합 시스템 개발하기는 너무나 부족했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고 뭐 기구라든지 장비를 만드는 게 많다 보니 이걸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안 해봤던 거 하느라고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고생들도 축적이 안 됩니다. 다 졸업하고 떠나버리고 후배들은 다시 또 원점에서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입장에서는 학술 논문을 하고 싶은 갈증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채워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이라 할까 교훈이 있다면은 실질적인 경험 있는 전문 교수 지도가 중요하다. 이것은 제가 김정일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코멘트입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많이 가슴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대학원 과정에서 이런 종합 시스템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다면은 종합 시스템보다는 좀 제한을 부분을 제한해서 서브 시스템을 하거나 또 구현을 하기보다는 분석과 성능 분석과 개선을 하는 쪽의 연구 범위를 좁히는 것이 또 좋겠다.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해서 기술이 쌓이도록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산학형 연구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 학생 본인 저는 학생으로 지냈으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생각할 때는 학술 논문 연구를 또 어느 정도 충족해 줄 수 있는 균형이 잡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참고했던 자료들입니다. 여기에 연도순으로 안명선 박사님, 이중 박사님 이렇게 역사적인 전설적인 인물들의 리스트가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총 21명의 학위 논문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부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 기간이라든지 인원수에 비해서는 발표 논문이 작죠.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표 논문을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비 개발해서 동작시키는 것이 목숨과 같은 것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제 쓸만할 때는 다 하이스트를 떠나서 다른 직장을 하느라고 이제 더 이상 다시 옛날 걸 회사에서 쓰라 부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기 때문에는 제가 이걸 작업을 하면서 제 자신의 45년 전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47년 전입니다. 그 자료를 정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소회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정말로 카이스트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정말로 역동적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젊은이고 정말로 젊었다. 그런 회상이 들어서요. 예, 이렇게 발자국 보니까 대한민국은 그때 뜨거웠다. 우리는 젊었었다. 그리고 지금은 감사뿐입니다. 뭐냐면은 저희들은 국가장학금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공부하고 연구를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50년 가까이 번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 전문의로서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게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이 옛날 정보지만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